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했었는데 지금 호남권 쪽은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영남의 포항이라든가 울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고 이번 태풍 피해로 사망을 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 남도일보 2022년 9월 7일자 그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급 태풍 흰남노 강주 전남 최악은 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실려 있네요. 시설 파손 등 일단 신고가 들어왔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빠르게 이동함으로 인해서 또 어쨌든 이번 태풍 피해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에서 총력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대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공개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호남 4선 중진 의원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방송들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 김태호 전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호남권 몫으로 어쨌든 임기가 제한이 돼 있겠지만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중도 세력을 포용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호남권 출신이 어쨌든 당 대표급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주시에서는 추석 연휴 코로나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번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한 어떤 지침이나 내용들은 좀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주시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 유압 전 정부에서 내년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본 아웃라인이 나왔죠. 강주는 3조, 전남은 8조 정도 내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번 9월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주와 전남에 있는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많은 확보를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도일보에서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 지역 균형 발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프랑스는 수도보다 잘 사는 강력 지방을 만들겠다라는 모토로 다양한 법률 지원과 다양한 협력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네요. 특히 리옹시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지역 도시로서 있다가 새로운 신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색적인 눈에 띄는 멋진 건축물
시설과 대형 서핑몰 입점이 필수라고 합니다.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하루속히 복합 서핑몰 관련된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광주에 대형 복합 서핑몰이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광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노인분들, 주부분들의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그다음에 관광객, 이런 게 중요하겠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게요. 아무튼 남도일보에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9월 30일까지 빈집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가 있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데, 빈집 활용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후에 마을 텃밭, 주차장, 주민운동센터 등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활용하거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해서 개발하는데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광산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현안 내용인데요. 광주 명진고 이 여학교죠. 여고인데 여고란 말이 없어요. 명진고 유일하죠. 명칭이 여고가 없이 여고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 근데 지금 학생들 미달 상태가 많이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제 광주교육청이 신청을 했는데 반려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6일날 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 신청한 명진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반려 조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 이유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신청한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건에 대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남녀공학 전환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검토위원회에서는 학교 법인의 전환 의지, 전환 취지의 타당성 등 전환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적인 검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토위원들은 대부분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지만 학교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학교 법인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피력이 됐고요. 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서를 지난 1일날 교육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은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명진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 학교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에 앞서서 광산구 학생 배치 여건이라든가 학교 법인의 다각적인 정상화 및 개선 노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학교 법인과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이 명진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해서 일단 명진고 관련된 부분은 실은 모 교사가 임용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과 모정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부 고발자로 모 교사가 나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돈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청과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전 이사장이 감옥살이를 한 그런 일이죠.
그 이후에 그 교사를 다시 고발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명진고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 학교 내에 사립학교 이사장, 전 이사장의 친척이, 가족이 교사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사라든가 그룹에서도 광산구에 과밀학급 부분이 있는데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있는 학교조차 없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양측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특성화 교육으로 청소년 학업 복귀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검정고시 100%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또 1:1 멘토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톡톡한 역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있네요. 한평군에서는 노후시설 안전시스템 공모사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전국 2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국비 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평군에서 좋은 역할을, 좋은 기획을 했네요. 화순군에서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987 작은 도서관에서도 폐건전지가 많아가지고 많이 모아두고 있는데요. 지금 건전지를 이렇게 제대로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주변에. 지금 폐건전지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면 처리 과정에서도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땅히 수거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폐건전지 교환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 좋습니다. 강진군에서는 태풍 후 농작물 사후 관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이제 익어가고 있는 과실들이 떨어져가지고 실은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들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어쨌든 낙화된 과일을 조금이라도 상품화 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15일에 환경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초록빛 생기라는 주제로요.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국악 반연악단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장사익이라든가 민은경, 사물광대 등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이런 문화 공연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으로 인문학 배우기를 하네요. 4인 4색 토크 콘서트 해가지고 김용태 시인도 나오고 김재동, 김상욱, 심용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매주 토요일 17일부터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당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또 한다고 합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에서 진행을 하네요. 세계 최초로 태권도 구단 사형제가 우리 광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가 모두 다 태권도 구단이라는 얘기인데 대단합니다. 태권도 4단, 5단, 6단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태권도 구단을 한 가족이, 사형제가 함께 다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영석 우리 광주광역시 태권도협회장 가족인데요. 네. 작년에는 동생 준현 씨에 이어 최근에는 재담 씨가 태권도 구단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태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명예가 바로 구단인데 세계 태권도 역사상 첫 사형제 공인 구단이 탄생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석 광주광역시 태권도협회장, 광주시 태권도체육관장협회장, 남구 진홀 태권도장 관장을 하고 있는 준영 관장님, 그리고 송원고 행제실장을 하고 있는 이재관 실장님, 그 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 북구 에이스 태권도장 관장인 이재당 관장님, 이렇게 사형제가 구단을 취득을 했다고 하니까요.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광양시에서는 여순사건 유령탑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기화될 거라고 하네요. 그 이유가 광양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입장차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서영배 의장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지 5곳을 압축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순사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령탑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합심해가지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빨리 유령탑이 건립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모를 하는데요. 시장 측근 등 4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이제 자기 식구도 챙기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능력있고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임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남도일보 9월 7일 수요일자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만필 인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